안녕하세요, 임반장입니다. 오늘은 광고비 없이 네이버 상단에 노출시켜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이 블로그 마켓 2편을 준비했거든요. 저희 김토끼가 정말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니까 초보 셀러뿐 아니고 오픈마켓 이외에 판매처를 더 늘려가실 그 셀러분들도 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블로그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토끼 시작하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한 대로 블로그 마켓 활성화하는 방법과 상품 상위 노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에 사용하는 광고비 아깝지 않으셨나요? 광고비 소진하지 않고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세요. 상품 등록을 하고 100페이지 내에서 볼 수 없던 나의 상품이 네이버 1페이지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돈 들일 필요 없고 하루에 딱 30분만 투자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블로그 세팅과 블로그 마켓 승인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쓴 블로그 마켓의 글이 상위 노출이 되려면 블로그 글을 지속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최소 1개부터 3개 정도 쓰시는 게 좋고, 너무 바빠도 글 올리는 텀을 3일 이내로 해주셔야 블로그가 빠르고 안정적이게 성장할 수 있어요. 네이버에 블로그 품질 확인을 검색하시면 내 블로그의 최적화 정도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만약 최적화 3 이상인 품질을 받으셨다면 부업으로 물건을 파는 것보다 블로그를 키우는 게 돈을 더 잘 버실 수 있을 거예요. 블로그는 애드퍼스트 수익뿐만 아니라 원고료를 통해서 버는 수익이 글 한 건당 3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 정도예요. 글 하나로 상위 노출이 되어서 내 제품을 보여준다는 말이 수십만원의 값어치를 한다는 뜻이에요. 블로그 글 잘 쓰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넣고 나의 의견과 경험을 넣어서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을 얻으면서 체류 시간을 늘리면 됩니다. 기본적인 글 작성 방법은 내가 쓰는 글 하나당 사진 15장에서 25장 이하, 맞춤법이 정확해야 하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키워드를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넣어주면서 글자 수를 2000자 내외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15초 이상 이어지는 동영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제가 이렇게 전부라고 말해도 블로그에 들어가서 글쓰기를 누르면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글을 실제로 작성하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사용하는 사이트들은 임반장님 카페에 가시면 돈 버는 정보라고 있어요. 그 하단에 블로그 팁 여기를 누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올려드린 사이트는 모두 돈 낼 필요 없는 무료 사이트니까 글 쓰면서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하세요. 먼저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많이 검색할 것 같은 키워드를 먼저 쳐줄게요. 이 정도만 쳐서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맨 앞에 키워드가 있고, 두 번째가 PC 검색량, 세 번째가 모바일 검색량, 네 번째 총 조회수, 그 다음에 문서수, 비율, 그 다음에 블로그 순위예요. 한 달간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양입니다. 지금 가장 높은 조회수를 보시면 이 원피스 키워드가 제일 높죠. 그런데 문서수를 보시면 이 원피스 키워드를 가지고 쓴 글이 총 480만 8,485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율이 26.449가 되었어요. 키워드를 검색해서 확인하실 때 여기 맨 뒤쪽만 보면 돼요. 이 숫자가 10 이하인 글을 쓰시는 게 좋아요. 숫자가 2849, 196, 총 조회수 대비 문서수가 많은 글은 상단 노출은 당장은 어렵습니다. 블로그를 최적화시킨 다음에 써야 상단 노출될 기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한 달간 총 검색수가 49,310건, 문서수가 59,295로 1.202. 이 키워드는 진짜 좋아요. 바로 글 쓰셔야 돼요. 상단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비스티의 원피스나 바캉스 원피스, 결혼식 하객룩, 그리고 하객룩이 있는데요. 하객룩을 봤을 때는 비율이 3.90인데 결혼식 하객룩은 2.686이에요. 그래서 글을 작성하실 때는 하객룩보다는 결혼식을 추가해서 결혼식 하객룩이라고 써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블로그 작성하시기 전에는 꼭 이 키워드를 확인해 주세요. 제가 지금 검색한 키워드 안에서는 이 휴양지 원피스가 제일 좋은 키워드인 것 같아요. 한 달에 조회수가 49,310이고 문서수가 별로 없어서 휴양지 원피스 키워드로 블로그 상단 노출이 된다면
하루에 1643명의 내 블로그에 들어올 수 있는 잠재 고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검색하시고 비율이 낮은 키워드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휴양지 원피스 키워드로 글을 작성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블로그에 글을 쓸 때 하나의 키워드보다는 두 개의 키워드로 글을 쓰는 게 더 좋기 때문에 키워드를 더 찾아줬어요. 방금 찾은 건 휴양지 원피스였고, 제가 바캉스룩, 비치웨어, 사진 잘 나오는 하늘하늘한 고급 원피스, 여심 원피스, 우아한 원피스, 키 큰 여자, 그리고 키 작은 여자에 대한 키워드로 쳐봤는데, 키 작은 여자 쇼핑몰과 키 큰 여자 쇼핑몰은 동일하게 비율이 엄청 좋아요. 근데 조회수가 키 큰 여자 쇼핑몰이 더 많으니까 키 큰 여자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블로그가 최적화가 잘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상단 노출이 쉽다 하시면은 비치웨어라는 키워드도 되게 좋아요. 지금 비율도 낮고 조회수도 엄청 높아요. 근데 저희는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조회수가 8540, 비율이 0.880인 이 키워드를 같이 조합해서 사용해 볼게요. 이제 글쓰기를 시작할 건데요. 블로그 마켓에 가입하시면 상단에 마켓이라는 아이콘이 생겼어요. 블로그 글을 쓰실 때 본인이 파는 제품 홍보만 주구장창 올리면 블로그 노출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파는 제품과 관련된 정보성 글도 같이 올려주셔야 블로그를 성장시킬 수 있어요.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물건을 팔 나의 판매 페이지의 글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판매 페이지를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최적화 블로그를 만들 수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글을 병행해서 써주셔야 돼요. 첫 번째, 물건을 팔 판매 페이지의 글입니다. 상단에 마켓이라는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 눌러주시면 배송비 입력하고 상품을 등록해 보세요. 확인. 상품별 배송비는 무조건 무료로 해주셔야 돼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옷이 엄청 마음에 들지 않은 이상 무료가 아니면은 기분을 나빠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무조건 배송비를 옷에 녹이셔야 돼요. 무료로 해주시고, 제주 도서상관 추가 배송비는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3,000원을 입력해 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배송비 설정 완료가 됐고, 반품 교환비 설정으로 눌러주세요. 반품 교환비 설정을 누르시면은 네이버 페이센터가 나와요. 네이버 페이센터 홈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판매 관리가 있거든요. 이걸 눌러주시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동일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송장 번호를 등록하고 물건 보내는 방법을 아실 거예요. 새 상품 간편 등록을 통해 블로그에 업로드할 내 제품의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어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정사각형의 썸네일 사진 하나 넣어주시고, 카테고리는 의류, 제가 사진을 올린 게 언더웨어니까 언더웨어 잠옷, 내가 판매하고 싶은 상품 가격을 써주신 다음에 재고 수량은 최대한 많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옵션이 있다면 지금 색상하고 사이즈 두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추가를 2번 눌러주세요. 처음에 색상을 써주신 다음에 옵션 값에서는 블랙, 레드, 그리고 하단의 사이즈에서는 라지, 엑스라지, 2엑스라지, 3엑스라지까지 써주겠습니다. 옵션별 재고 관리를 누르신 다음에 재고 수량 아까 써놨던 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상품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인증 없이 판매할 수 있으니까 인증 없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상품 정보 제공 표시는 제품 소재, 색상, 수, 제조자, 방법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은 폴리에스테르 소재에 대한 주의사항을 적어주었어요. 이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컬러별 구분 세탁을 해주시고 30도의 미온수의 중성 세제를 풀어 단독 손세탁 혹은 세탁망에 넣어서 일반 세탁해주세요. 열에 약한 소재이므로 고온의 건조기 사용과 다림질은 피해주세요. 세탁치, 표백제 사용을 금지합니다. 울 소재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제조 연월은 그냥 아무 날 선택해 주셔도 되고, 품질 보증 기준은 상세 페이지 참조로 써주세요. 상세 페이지 안에는 해외에서 배송되는 제품이라 AS가 불가합니다. 이런 문구를 상세 페이지 안에 꼭 적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AS 책임자와 전화번호는 사용하고 계시는 영어폰 번호 써주시면 됩니다. 하단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확인 완료하면은 이제 제가 방금 등록한 이 상품을 블로그에 올릴 수 있어요. 옷을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하단에 보면은 반품 교환비 설정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신 다음에 보시면은 네이버 페이 센터에 제가 가입한 정보가 써 있어요. 하단으로 쭉 내려주세요. 하단으로 쭉 내려주시면 네이버 페이 지정 택배를 사용하시면
고객님이 반품 신청하셨을 때 한징택배에서 고객님의 물건을 자동으로 수거해서 제가 설정해 놓은 반품지 주소로 가져오는 거예요. 반품 택배비는 제가 맨 처음 가입할 때 3,000원에 해놨는데 저희는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통 교환은 10,000원, 반품은 5,000원 이렇게 설정해 놓거든요. 반품 택배비가 너무 높으면은 손님들이 반품 택배비를 보고 항의하는 일이 많아요. 반품 택배비는 5,000원만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내 생각에는 5,000원이 너무 적은 것 같다 하시면은 뭐 10,000원을 해주셔도 되는데, 손님이 반품할 때 사유가 오염이나 내가 보낸 옷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어차피 반품 택배비는 못 받고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시는 고객님들은 확실히 적어요. 왜냐면 의류 금액대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30,000원인 옷은 구매해서 왕복 택배비를 내야 되는데 반품 택배비 내고 반품하는 손님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10,000원을 내고 내가 반품을 하겠다 하는 고객님들께 대해서는 10,000원 받고 해주세요. 몇만 원 때문에 몇 시간 동안 막 싸우면서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만약에 거래하는 택배사가 있으시면 여기 택배사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개인 통관 고유 부호 주문서 노출 처리에서는 꼭 주문서에 노출함을 넣어 주셔야 돼요. 상품을 올릴 때 그 블로그 글 내에 해외에서 배송되는 제품입니다 라는 것을 손님에게 꼭 인식시켜 주셔야 해요. 그리고 배송 소요일도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합니다. 네이버 톡톡은 설정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물건을 팔 수 있는 준비가 끝났어요. 그 다음 세로 고침을 한번 눌러주세요. 상단에 있는 마켓 아이콘을 다시 누르고 상품 등록하기와 내 상품 불러오기가 있어요. 상품 등록하기는 마켓 관리에서 등록해 놓은 상품이 아닌 새로 추가해서 상품을 등록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상품 등록하기나 또는 내 상품 불러오기를 눌러서 쓰셔도 되고요. 아까 여기 마켓 관리 부분에서 앞쪽에 체크박스를 선택하시고 우측에 있는 마켓 글쓰기를 눌러서 바로 작성하실 수 있어요. 블로그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구매하기 버튼이 떠요. 그러면 이제 대략적인 마켓 세팅 방법을 아셨으니까 기존 상품 등록이 아닌 새 상품 등록을 통해 찾은 키워드로 글 쓰는 걸 보여드릴게요. 상품 등록을 눌러 제품의 썸네일을 넣어주신 다음에 카테고리는 원피스, 상품명은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신 제품명과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판매가를 써주신 다음에 단일 상품이라면 여기다 재고 수량을 써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옵션이 있으시다면 추가를 눌러서 색상 또는 사이즈가 있겠죠. 그리고 사이즈의 두 번째 옵션을 생성하시려면 여기 오른쪽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사이즈를 쳐주세요. 그 다음에 옵션별 재고 관리를 누르셔서 최대한 많은 수량을 써주세요. 상품 인증은 없고 상품 정보 제공 고시를 누르시면 제가 이전에 작성한 게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동일하지 않은 부분은 지워주고 동일한 부분만 살려두시면 됩니다. 확인을 눌러서 구매하기 버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누른 페이지 내에서 바로 구매하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목은 제가 아까 쓴다고 말씀드린 휴양지 원피스와 키 큰 여자 쇼핑몰 이 두 개를 활용할 건데요. 휴양지 원피스, 키 큰 여자 쇼핑몰 이렇게 쓰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먼저 제가 쓰고 싶은 키워드를 맨 앞쪽에 배치한 다음에 이어지는 문구를 가운데 써주시고 제 샵 이름을 맨 뒤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제일 보여주고 싶은 키워드를 맨 앞에 적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두 번째 키워드를 두 번째 적어주시면 됩니다. 키워드를 찾아서 이 순서만 잘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휴양지 원피스와 키 큰 여자 쇼핑몰 이 두 가지로 저는 상단 노출을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썸네일로 사용할 사진을 한 장 올려 좌측 상단에 있는 대표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썸네일 사진은 맨 아래로 갈 거예요. 다들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을 사용하고 계시는 해외 구매 대행 문구나 빠른 항공 배송으로 주문 후 도착까지 약 7일 소요됩니다. 예전에 임 반장님이 왜 정직한 사람은 쇼핑몰 하지 마세요 라는 글로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렸잖아요. 그 정직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래서 저는 곧이곧대로 이렇게 약 7일 소요됩니다로 썼고 정직하지 않게 하려면 5일 이상이라고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걸 바꾸기까지도 사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상단에는 해외 구매 대행인 걸 알려줄 수 있는 문구를 꼭 적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객님들이 국내 배송 물건인 줄 알고 중간에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문구를 여기다 적어주시고, 이 썸네일 상단에 마켓에서 쓰는 구매 대행 주의사항 같은 틀은 다 있으시죠? 여기다 써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 제가 올린 휴양지 원피스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사진을 한 장 올려주세요. 이제부터 글을 쓸 건데요. 글을 쓸 때에는 제가 모바일로 보는 비중이 80%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 PC 화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한번 클릭해 주시면 모바일 화면으로 바뀌어요. 만약에 PC 버전에서 이렇게 길게 글을 썼어요. PC로 보면은 이 글이 한 줄로 보여지는데, 모바일로 보게 된다면 이게 반으로 이렇게 잘려서 눈이 좀 불편해요. 해드릴 원피스는 엔터 치고 여름 휴양지에서 착용 가능한 화이트 색상의 원피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모바일로 봤을 때 읽기가 편해요. 가독성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글을 작성하실 때는 항상 우측에 있는 모바일 화면을 눌러서 작성해 주세요. 글을 작성하시면서 상단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를 글 속에 계속 써주시는 거예요. 상단에 원피스 소개를 적어 주시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모델 키, 체중, 착용한 사이즈가 적혀져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받은 사진을 올렸는데 중국어가 있으시면 안 되고 다 한글 번역해 주셔야 돼요. 사진으로 써있지만 글로도 한번 써주세요. 키 165cm 여자 원피스를 검색했을 때 제 블로그 글이 노출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글을 많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단에 추천 사이즈나 사이즈표, 소재 설명 다 한글 번역해 주셔야 됩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 사이즈표 작성하는 방법은 제가 VBIC 영상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직접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올리는 게 상단 노출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해요. 스마트 스토어랑 블로그를 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소개를 써줄게요.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소개를 해주셔도 되고 3-4장 합쳐서 써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주고 싶은 휴양지 원피스나 키 큰 여자라는 키워드를 몰래 계속 넣어주면서 이렇게 글을 써가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이 옷은 어떻게 생겼고 이 옷을 착용하면 어떻다라는 거를 글로 어필해 주세요. 판매 페이지 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얘기한 2000자, 사진 15장에서 25장 이하, 맞춤법, 키워드 반복, 글자 수를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동영상이 있으면 넣으시면 더 좋아요. 하지만 없을 땐 안 넣으셔도 됩니다. 판매 페이지 글 같은 경우에는요, 글자 수를 1000자 내외로만 맞춰주셔도 상단 노출이 가능해요. 중요한 건 내가 보여주고 싶은 키워드를 반복 10번 하는 것만 지켜주시면 되세요. 글을 다 작성하신 다음에 하단에 사이즈표를 한 번 더 넣어주시고 그 하단에 해외 구매 대행 주의사항을 한 번 더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제품을 블로그 샵이 아닌 나의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상단에 우측에 있는 글감을 눌러서 쇼핑 메뉴를 눌러 본인 스마트 스토어의 제품명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나오는데요. 본인의 제품을 눌러 본인의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 제품을 넣을 수 있어요. 더 많은 옷은 네이버 쇼핑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고 이 제품과 똑같은 옷을 넣어주세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라고 유도하는 거예요. 사실 네이버 블로그나 스마트 스토어랑 수수료는 동일해요. 근데 블로그보다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 모든 옷을 깔끔하게 보기가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유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이즈표 하단에 더 다양한 휴양지 원피스 추천해요 하면서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제품을 이렇게 하단에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사진을 보고 이거 괜찮은데 하면은 이게 손가락 한 번만 누르면 이게 들어가지잖아요. 그래서 글감, 쇼핑 부분을 꼭 활용해 주세요. 판매 페이지 글을 컨트롤 A 누르신 다음에 네이버에 글자 수 3개라고 검색해 주시면 제가 방금 복사한 글을 붙여넣기 해주시면 공백 포함 몇 자, 공백 제외 몇 자 이렇게 나와요. 판매 페이지 글을 올릴 때 가장 좋은 건 공백 제외 1000자 정도 나오게 써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글자 수가 내가 원한 글자 수에 맞춰졌다면 블로그를 들어가서 맞춤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고 이렇게 블로그가 원하는 대로 수정해 주세요. 저는 띄어쓰기를 많이 틀렸네요. 제가 쓰고 싶은 단어는 여리여리한데 정확한 맞춤법이 야리야리한이에요. 이거는 제외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춤법 검사를 해주시는 게 좋고 의류 환불 반품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타이핑 해주셔서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전자 정도는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금치거 검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봤을 때 나쁜 단어라고 인식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사한 글을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에 스캔을 눌러주시면 금지어 위반 목록이 있어요.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구매라는 단어나 성적인 단어, 남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단어 같은 경우는 써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금지어 검사를 하셔서 금지어 위반 목록에 단어가 있다면 수정해 주셔야 돼요. 네이버는 긍정적인 글을 쓸수록 양질의 글이라고 AI가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글을 올리시면 상단 노출에 될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컨트롤 F를 누르시고 구매라는 단어를 찾으면 상단에 해외 구매 대행 중에 구매라는 단어가 위반 단어로 선택되었어요.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걸 손님들에게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미리 캔버스를 통해 그림 형식으로 작성해 주세요. 그림 형식으로 작성해 두시고 우측 상단의 저장 버튼을 통해 지속적으로 다시 계속 쓰실 수 있으니까 시작하기 전에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 단어를 빼고 다시 전체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금지 위반 목록을 볼게요. 없죠? 이러면은 진짜 글을 다 쓴 거예요. 블로그 마켓 아이콘도 넣고 상단에 해외 구매 대행 문구와 예상 도착일 문구를 써주셨고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로 유도했고 옷에 대한 설명을 써주셨고 사이즈 썼고 더 다양한 원피스 추천까지 넣었다면 이제 글을 마치셔도 돼요. 우측 상단에 발행이라는 게 있어요.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고 주제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패션 미용이라서 패션 미용을 선택했고 이 카테고리의 글은 항상 이 주제로 분류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전체 공개에 댓글, 검색, 외부 공유, 카페 공유 허용을 해주셔야 돼요. 발행 설정은 다 허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외부 공유 허용이 뭐냐면은 카카오톡에 그 샵 검색 있잖아요. 내가 상당 키워드를 먹으면은 거기서도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태그는 최대한 간단하게 써주세요. 이게 많이 쓴다고 상단 노출된 게 아니라 내가 보여주고 싶은 키워드만 써주는 게 핵심이에요. 저는 이 두 개의 태그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 두 개만 딱 깔끔하게 작성해 주겠습니다. 발행 시간은 현재로 해주시고요. 마켓 기간은 상시 판매 누르신 다음에 발행을 눌러주시면 첫 번째 판매 페이지 글 쓰기 완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은 나의 판매 페이지를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글이에요. 이 글은 내가 받은 사진들을 토대로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휴양지 원피스에 대한 글을 썼잖아요. 그러면은 VBIC나 타오바오에서 옷을 소싱해서 글을 올리다 보면은 제 컴퓨터에 사진이 많이 남겨져요. 그 사진을 삭제하지 마시고 이거를 제 블로그 판매 페이지를 상위 노출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글로 작성하셔야 돼요. 이거는 블로그 마켓을 눌러서 구매하기 버튼이 있는 게 아닌 글감 쇼핑에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더해 이 블로그 페이지에 본인의 스마트 스토어 페이지의 URL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들어간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같은 명함 사진이나 그걸 그대로 써서 지속적으로 올린다면은 저품질 블로그, 즉 내 글이 영원히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URL이나 개인정보는 올리지 마세요. 글감 쇼핑에서 보이는 건 네이버가 쓰라고 만들어 둔 거니까 이거는 올리셔도 되세요. 쇼핑을 이용해서 저의 스마트 스토어로 오게 하세요. 휴양지 키워드 찾는 방법은 1번과 동일해요. 키워드를 찾아서 글을 쓰고 하단에 내 스마트 스토어에서 내가 쓴 키워드와 동일한 제품을 넣어주시고 여름 휴양지 룩은 어떻게 입는지 또는 휴양지 룩을 어떤 식으로 추천하는지 어떤 색상을 많이 입는지 등을 주제로 다양하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코디하는 방법이나 어떤 디자인의 가방과 같이 들면 잘 어울리고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가슴에 프릴 달린 이런 원피스나 홀터넥 원피스, 브이넥 원피스 옷마다 디자인에 다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옷을 입었을 때는 어떻다라는 거를 상단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를 넣어주시면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이 글의 작업은 제가 왜 판매 페이지를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글이라고 했냐면은 저의 스마트 스토어도 홍보할 수 있고 이 주제로 다양한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휴양지 원피스로 글을 썼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올렸다고 오늘 당장 상단 노출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블로그는 아직 최적화 블로그가 아니기 때문에 상단 노출이 되려면은 약간의 작업이 필요해요. 오늘 쓴 휴양지 원피스라는 키워드로 글을 발행하고 2시간 이후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에 휴양지 원피스라고 만약에 상단 노출됐다면 성공한 거고 만약에 안 됐다고 해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일주일 간격으로 이 휴양지 원피스라는 키워드를
반복해서 올려주세요. 매일 하시면 안 되고 일주일에 텀을 두고 작성해주세요. 제가 말한 블로그 글쓰기의 기초를 잘 지켜주셨다면은 상단 노출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글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글까지 써도 나는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블로그를 더 빠르게 성장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만 하시면 되세요. 세 번째는 블로그를 최적화 블로그로 만들 수 있는 글이에요. 네이버에 인플루언서라고 쓰시면은 여기 다양한 주제가 있어요. 여기서 주제를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블로그를 키우시면은 블로그에서 공동 구매를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블로그를 더 많이 키우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상단에 주제가 있어요. 주제를 보시고 하나 선택해서 블로그에 병행하면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이미 패션을 하고 있죠. 그래서 패션은 따로 안 보셔도 돼요. 보통 이렇게 패션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옷 협찬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옷 협찬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분을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카테고리를 보시면은 이분은 패션 블로거예요. 하지만 패션 외에도 패션 아이템 추천, 뷰티, 화장품도 같이 하시고 일상 글도 올리세요. 그래서 블로그는 하나의 주제로 주구장창 올리는 것보다는 약간 환기시키는 느낌으로 다른 글을 써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분도 패션 블로거인데 화장품, 전자기기, 자동차 여행, 와 이분은 근데 다 하시네요. 자기 블로그에 환기를 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1방문자를 늘리시는 게 더 좋아요. 보시면 여기 협찬 문의가 있잖아요. 블로그 글을 써서 애드포스트 수익보다는 물건을 받아서 글을 써주는 대가로 돈을 버는 원고료 포스팅이 더 돈을 많이 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행 블로그를 하시면은 렌터카나 숙박업체에서 연락이 와요. 한 번만 와달라고. 1방문자가 적다면은 숙박업체에 숙박 이용권을 받을 수 있고, 1방문자 수가 높다면은 숙박업체 협찬과 글 올리는 대가로 원고료를 받을 수 있겠죠. 화장품 같은 경우는 화장품 협찬이나 주름 관리 기기 같은 협찬을 받을 수 있고, 푸드는 맛집이나 집으로 배송되는 밀키트 같은 걸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IT 테크는 휴대폰이나 카메라, 노트북 이런 걸 협찬받을 수 있고, 리빙 같은 경우는 집안 생활용품, 식탁, 의자, 조리도구, 가구 같은 걸 받을 수 있고, 육아나 생활건강, 게임, 동물, 펫도 자기가 자신 있는 주제를 하나 정해서 여행, 패션, 뷰티, 푸드, 리빙을 주제로 블로그를 키운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자주 여행을 다니시거나 집안에 못 있고 나는 안 나가면 죽는다 이러시는 분들은 여행 블로거가 좋아요. 어디를 여행 가서 내가 보고 느꼈던 것들 사진으로 남기시고 여기 갔더니 이런 게 좋아요 하면서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션은 저희가 물건을 팔고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뷰티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협찬을 많이 받는데 화장품 구매에 드는 돈이 확실히 줄어요. 근데 저는 피부가 되게 예민해서 아무 화장품이나 쓰면 안 돼서 하다가 신제품을 받아서 이렇게 써보니까 막 얼굴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뷰티도 약간 피부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빙이나 푸드가 이제 막 시작한 블로그에 쓰기 좋은데, 리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생활용품을 구매하잖아요. 샴푸, 뭐 린스, 휴지 같은 경우는 생활에 필수로 들어가는 생활 필수품인데 이런 것들을 리뷰하는 거예요. 당장 내가 이번에 새로 산 두루마리 휴지 다른 사람에게는 궁금할 수 있어요. 이 휴지가 먼지가 얼마나 나오고 두께가 어떻고 사용감이 어떤지, 부드러운지 거친지 뭐 이런 것들을 바로 사진을 찍어서 글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입문으로 쓰기에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는 식기 세척기라든가 세탁기, 에어컨, 뭐 스타일러, 가습기, 건조기 같은 경우도 되게 쓰기 좋아요. 그냥 집에 있는 걸 사진 찍어서 리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입문할 때 하면 되게 좋고,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동물 펫 부분도 확인해 주세요. 저는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추천드리는 거는 푸드예요. 요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키트를 소개해 준다거나 이 편의점에 가보시면은 매월 신상으로 나오는 제품이 있어요. 그거를 키워드로 잡고 글을 쓰셔도 1방문자 늘리는데 도움이 크게 돼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 블로그를 키울 때는 보통 제품 리뷰를 내가 따로 사지 않고 바로 쓸 수 있는 리빙이나 이런 푸드 또는 맛집을 소개해주는 글도 되게 좋아요. 맛집 주제는 1방문자를 높이는데 정말 좋은 주제라서 배달 온 음식이나 집 주변의 음식점을 리뷰하는 그런 글을 써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집 주변에 외식을 하러 갔는데 이거 리뷰는 어떻게 써야 되냐? 시작은 똑같아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키워드,
어느 지역의 음식점 이름을 써주시고요. 뒤쪽에는 맛집 추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사진은 이제 음식점에 걸어가거나 차를 타고 가잖아요. 음식점이 보이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휴대폰은 카메라를 켜고 계셔야 돼요. 음식점에 도착하면은 입구부터 사진을 찍어 주셔야 돼요. 입구에 간판 사진을 하나 찍으시고, 주차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주차 공간은 어떤지 사진을 찍어 주셔야 하고, 이 음식점의 측면 사진, 그리고 흡연 구역이 있다면 흡연 구역 사진, 그리고 음식점 정면 사진, 그리고 식당 내부 테이블은 어떻게 되어 있고 앉았을 때 편안한지, 아니면은 무슨 요일 몇 시에 갔는데 혼잡도는 어떻다든지, 메뉴판 사진도 꼭 한 장 찍어 주셔야 하고, 그 식당 안에 무료로 리필해서 먹을 수 있는 육수나 밑반찬이 있다면 사진 하나 찍어 주시고, 식당 내부 사진 하나 찍어 주시고, 앞접시, 숟가락, 유아용 포크, 어떤 물품들이 구비되어 있는지 사진 찍어 주셔야 하고, 그리고 젓가락, 숟가락은 가게에서 주는지 아니면 내가 직접 꺼내서 쓸 수 있는지 사진 한 장 찍어 주시고, 내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으면은 이게 또 사진을 이쁘게 사진을 찍어 주세요. 그리고 밑반찬 사진도 찍어 주시고, 전체적으로 테이블 사진 한 장 찍어 주시고, 젓가락에 들고 있는 사진, 다 먹은 사진, 식당 내부 사진, 그리고 나오기 전에 산 단호박 두부 과자 사진. 제가 방금 보여드린 사진이 총 35장이에요. 이렇게 식당에 들어가서 앞에서 깔짝깔짝 찍기만 해도 30장이 금방 넘기니까 이게 양질의 글을 쓸 수 있는 최적화된 조건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제품 사진만 주구장창 보여주시면 안 되고 적당하게 섞어서 써주시는 게 블로그 마켓이 상위 노출이 더 잘 되고, 최적화 블로그로 키우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해주시면 좋아요. 보통 1방문자 10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원고료가 아닌 물건만 무료로 받고 포스팅할 수 있고, 나의 블로그가 최적화되어 1방문자 1500명 이상을 유지한다면 물건도 무료로 받고 원고료도 받으면서 글을 작성할 수 있어요. 물건을 받아서 내가 매일 지출하고 있던 금액을 세이브할 수 있고, 블로그 상단 노출을 통해 내 물건도 팔 수 있으니까 블로그 마켓은 부업으로 정말 최고예요. 유튜브 1만 명 만드는 것보다 블로그 유입 1500명 만드는 게 더 쉬워요. 어떤 부업을 하실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블로그 부업을 정말 많이 추천드려요. 오늘까지 제가 설명한 의류 블로그, 의류 마켓은 부업으로 추천드리는 거예요. 주업으로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주업으로 하시려면은 저를 따라하시면 안 되고 임반장님을 따라하셔야 돼요. 제가 왜 자꾸 부업을 강조드리냐면은 블로그랑 블로그 마켓이 한계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의류 구매 대행으로 평균 150에서 200 사이의 수익이 발생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간을 많이 쏟고 노력해도 의류 구매 대행, 블로그 마켓으로 순수익 월 500 이상 벌기 힘들어요. 이거는 구매 대행으로 반자동 등록, 수동 등록 하시는 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매출의 한계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월 500만원, 1000만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바라신다면 결국은 수입을 하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블로그로 임반장님을 만났거든요. 블로그로 알게 되어서 임반장님과 같이 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3년 동안 지켜봤는데, 임반장님이 하시는 사업은 갈수록 매출이 점점 상승했어요. 임반장님 밑에 저랑 아르바이트생 한 명 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구매대행 주문 관리를 하고 저는 사입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구대 매출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사입 담당자로서 임반장님 몰래 임반장님 사입 매출을 살짝 말씀드리자면, 로켓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1매출 평균 300만원을 찍고 있고, 제일 자신 없다고 하는 스스는 월 매출 1500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스마트 스토어를 제외한 다른 플랫폼에서도 매출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어요. 임반장님은 사업 편차가 있어도 월 1억 이상의 매출은 유지하시더라고요. 그에 반해 저는 2년 전과 비교해서 성장을 하지 못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앞서 자신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생각하고 시작하세요. 그럼 저는 이만 길었던 VBIC와 의류 구매 대행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그동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